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 5장이고요. 714페이지입니다. 자, 법 이름을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자, 법률 이름을 잘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유는 이 등기를 할 때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차명으로 하지 말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 그래서 이 법률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명의신탁이라는 걸 많이 했었어요. 명의신탁. 갑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값이 나중에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기는 부담스럽죠. 그죠? 나는 이제 유력 인사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이게 내 재산이라는 걸 은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명의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도 명의를 옮겨 놓는 거예요. 옮겨놓죠, 이렇게. 근데 명의를 옮겨놨는데 을이 딴짓할 수 있잖아요. 을이 이거 팔고 도망갈 수 있죠. 팔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약정서에다 쓰는 거예요. 소유자를 갑으로 한다. 소유자는 갑이다. 을은 단지 명의자일 뿐이다. 라는 취지로 갑하고 을하고 뭔가 계약서를 써놓는다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불안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소유자가 되려는 자, 이 자를 신탁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명의를 넘겨받은 을을 수탁자라고 해요. 이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8, 90년대 때 이런 게 너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잡고 싶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 진짜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명의신탁하면 이 명의신탁 무효로 만들겠다. 명의신탁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겠다. 자, 그리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명의신탁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수탁자가 다른 마음을 품고 제3자한테 넘겨버렸을 때 이 제3자 같은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유효로 해버릴 거야. 너네는 보호 안 해줄 거야. 이게 이 법의 제정 취지예요. 명의신탁을 무효로 만들고 제3자만 보호해주겠다. 취지입니다. 자, 책을 일단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자, 일단 716페이지에서요. 자, 716페이지에서 위쪽에 개념을 확인합니다. 첫째 줄, 명의신탁이란 실권리자가 대외적으로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수탁자에게 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 법률은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차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서 위반한 자는 강력한 처벌과 엄청난 과징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이 부실법으로 입법화를 했다라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세요. 719페이지. 자, 명의신탁의 효력이 나오고요. 여기서 밑에 제4조를 확인합니다. 4조 1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이 무효고 따라서 2항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도 무효다. 여기서 물권 변동도 무효다라는 건 수탁자한테 격려된 등기 있죠? 이것도 무효란 뜻이에요. 밑에 3항 여기서의 무효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선이든 악이든 다 보호받는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네모 1번 이자간 그리고 무효인 명의신탁입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당사자 관계. 명의신탁은 무효고 그 약정에 기한 물권 변동도 무효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 보기 전에 밑에 파란색 2번을 확인하세요. 제3자 효력이요. 양괄호 1번 첫째 줄에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악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다 보호받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중간에 즉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의신탁에서는 이 제3자가 무적이에요. 얘가 무적이에요. 무적의 제3자예요. 네? 그래서 명의신탁에서는 제3자를 무적의 제3자라고 불러요. 무적의 제3자. 자, 그러면 제3자를 무시하고 제3자한테 넘기기 전을 생각해 봤을 때 명의신탁을 하면 무효라 그랬어요. 등기도 무효라 그랬어요. 근데 을이 아직 제3자한테 팔아먹진 않았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겠어요? 소유자 누구다? 예, 갑이에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물권은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이 야,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죠? 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안 될 것 같지만 가능해요.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만약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반사회적이면 이게 불법 원인급여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사회가 아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갑이 을한테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야, 너 등기 말소시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할 때 이런 거 청구할 때 첫 번째 소유권의 기한. 갑이 을한테 등기를 말소시키고 나한테 넘기래요. 왜냐하면 내가 소유자니까. 할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갑하고 을 관계 속에서 소유자가 누구죠? 예, 갑이 소유자라서. 소유권의 기한 이전 등기 청구. 소유권의 기한 말소 등기 청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정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내가 소유자니까 명의를 나한테로 회복시켜. 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갑이 소유자라서. 세 번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명의신탁이 무효예요. 그럼 명의신탁의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해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해지한다는 건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거. 헤어짐이라는 건 뭐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만남을 전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전제가 됐을 때,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만났어, 못 만났어? 우리 못 만났어. 무효야, 무효, 명의신탁이. 그럼 해지해, 못해? 해지 못해요. 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담고서, 자, 위로 다시 올라오세요. 자, 위로 올라옵니다. 자, 당사자 관계에서 양괄호 2번이요. 명의신탁에 기한 물권 변동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그러죠. 써놓으세요. 반사회가 아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양괄호 3번이요. 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왜 못한다? 예, 명의신탁이 무효라서. 명의신탁 무효라서 해지 못한다 이거죠. 자, 밑에 양괄호 4번이요. 신탁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 아,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탁자가 소유자가 맞거든요. 소유자가 맞아서 할 수 있어요. 자, 밑에 단락에서요. 첫째 줄 오른쪽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해서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근데 명의신탁 해지,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자, 이까지가 이자 간의 명의신탁이었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가시면요. 네모 2번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3명이서 하는 명의신탁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2명이서 하는 명의신탁. 2명이서 하는 명의신탁.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3명이서. 3명이서. 자, 3명이서 하는 명의신탁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건 중간생략형.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3자 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위임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위임형. 그리고 이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중간생략형은 이런 거예요. 땅을 병이 가지고 있었어요. 병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병으로부터 갑이 땅을 산다. 그죠? LH 직원이 땅을 사는 거죠. 그죠? 땅 사는 거죠. 땅 사는 거예요. 왜 땅 사는 거죠? 오를 거니까 사는 거죠. 그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아주 괘씸한 놈들이죠. 그죠? 자, 어쨌든 얘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근데 자기 명의로 하면, 자기 명의로 등기 받으면, 그죠? 나중에 문제 생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친구야. 친구 데리고 와서 얘하고 명의신탁을 하고, 자, 얘하고 명의신탁을 하고,
병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돈 좀 더 얹어 드릴 테니까 명의를 얘한테 옮겨주세요. 요렇게 이전 등기 해주세요. 이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을 건너뛰고 매도인에서 곧바로 을한테 넘기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땅을 매수하는 사람은 갑이죠. 그래서 갑이 신탁자예요. 명의 넘겨받는 자, 이 친구가 수탁자라는 거죠. 이게 중간생략형이에요. 네. 자, 근데 위임형은 어떤 거냐면, 이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는. 더 나쁜 놈들이에요. 자, 이거는, 자, 병으로부터 땅을 사려고 하는데, 아예 매매 계약서도 안 써요. 이게 뒤에 숨어 있죠. 뒤에 숨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돈을 줄게, 돈을. 내가 돈 줄게. 너 가가지고 계약을 해라잉. 이렇게. 자, 그래서 돈 받은 이 수탁자가 이렇게 매도인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수탁자가 직접 명의까지 넘겨받는 형태. 위임형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서 하는 명의신탁은 이렇게 중간생략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임형이 있는 거예요. 중간생략형 같은 경우는 신탁자가 매매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얘가 매수인이잖아요. 갑이 매수인이잖아요. 또 조사하면 다 나와요. 잡아가지고 이제 저기 과징금 때리고 족쳐야죠. 그죠? 나쁜 놈들. 근데 이 경우는 돈만 주고 누가 매수인이죠? 수탁자가 얘가 매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직접 계약하고 등기까지 받는, 이렇게 위임을 하는 형태에서는 이 잡아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형태는. 그렇겠죠? 나쁜 놈들이죠. 이 갑이 신탁자. 얼마나 많겠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태 두 가지예요, 형태 두 가지. 자, 그 중에서 먼저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같은 말로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해요. 설명합니다. 일단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그리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 왜냐하면 중간생략형은 저 매도인이, 이 매도인 병이 가담한 거예요. 매도인 병도 가담한 겁니다. 매수인이 갑이라는 거 병은 알고 있죠. 갑하고 계약했으니까. 근데 갑한테 부탁받아서 이전 등기는 을한테 넘겼죠. 그럼 병도 가담한 거예요. 다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러면 소유자 여전히 누구다? 병이 소유자죠. 얘가 소유자. 물권이 변동되지 않은 거지. 자, 따라서 중간생략형에서는 사법상의 효력을 다룰 때 갑은 을 상대로 해서 야, 이거 무효랜다. 그러니까 말소시켜. 말소 청구. 혹은 뭐 부동산 돌려달라고 청구,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을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얘한테 말소 청구, 이전 등기 청구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병이 하셔야 됩니다. 병이, 자, 지가 등기해놓고 이제 지가 또 말소 청구하는 거죠. 말소해라. 할 수 있어요. 병이 소유자라서. 갑은 왜 못하죠? 소유자가 아니어서 못해요. 한 가지 더. 매매는 유효해요.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중간생략형에서.
따라서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말소 청구는 못하지만 유효인 매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요렇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대위 말소 청구. 그럼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면 수탁자 명의를 말소시키고 병한테 되돌리게 되겠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해서 등기 격려하면 이제 갑이 소유자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루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사법적인 효력을 다루는 거고, 걸리면 이제 과징금 때려 맞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사법을 다루는 거고요. 자, 일단 책 보고 또 위면 보겠습니다. 자, 책부터 보죠. 자, 1번 확인하세요. 1번. 매매 계약은 유효다. 매매 계약은 유효다. 자, 따라서 양과로 2번에 나오듯이 매도인은 매매 계약 당사자인 신탁자에게 10년간 소유권 이전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2번. 명의 신탁은 무효다. 명의 신탁은 무효다. 3번. 물권 변동도 무효다. 그러니까 수탁자에게 격려된 등기가 무효입니다. 이거죠. 따라서 누가 여전히 소유자라고? 매도인 병이 소유자다. 그게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부동산 소유자는 매도인이다. 뒤로 넘기세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요. 첫째 줄 오른쪽이요. 매도인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수탁자 명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죠. 소유자라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신탁자의 소유권 회복 방법이야. 일단 동그라미 2번. 신탁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수탁자한테 이전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3번에 나오듯이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자, 현재 갑은 소유자도 아닐 뿐더러 명의 신탁도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안 됩니다. 근데 4번에 보세요. 수탁자가 자발적으로 등기를 넘긴 거예요. 얘가 자발적으로 뭐 했다고요? 이렇게 이전 등기 자발적으로 해줬어,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땅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은 을이 자발적으로 등기 안 넘기고 이거 팔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자발적으로 넘길 수가 있죠. 이렇게. 자, 해주면은 이 등기는 유효입니다. 유효. 실체 부합해서 유효가 돼요. 실체 부합. 매매 계약이 유효라서 갑한테 결국 등기가 격려되는 게 결과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신탁자한테 이전 등기 가면 그거 유효예요. 유효. 자,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1번도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1번. 신탁자는 갑을 말하는 거죠. 갑은 매도인 병을 대위해서 수탁자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대위 말소 청구. 자, 여기까지가 중간생략형이었습니다. 자, 다음 위임형. 자, 다음 위임형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의신탁은, 자,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이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죠. 약정은 무효다. 근데 여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왼쪽하고 차이가 있는 게, 왼쪽은 매도인이 가담했죠. 가담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매도인이 을이 뒷돈 받고 온 사람인지 그냥 자기 돈으로 자기 땅 사는 사람인지 병이 알아 몰라? 모르죠. 병은 모르죠. 자, 그래서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라면,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으면 매매가 유효가 돼요.
그리고 물권 변동의 효력도 있어요. 매도인이 선의일 때는. 따라서 매도인이 선의일 때는 소유자가 을인 거예요. 수탁자. 자, 근데 반대로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 매도인도 가담을 한 거기 때문에 매매를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이 등기도 무효로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악의일 때는 누가 소유자라는 거죠? 병이 소유자라는 거죠. 매도인이 악의일 때는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면 매도인이 선의일 때는 이 등기가 유효기 때문에 소유자가 을이 되죠. 수탁자가 소유자. 자,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땅값이 올랐을 때 이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도 될 때 갑이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겠죠? 근데 을이 비협조적일 수 있죠. 그죠? 내 땅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비협조적으로. 그럼 여기서 과연 갑이 을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 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는요, 이 법, 그러니까 이 부실법 시행 전에는, 부실법 시행되기 전에는 명의 신탁이 유효였기 때문에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시행 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시행 전이 아니죠. 지금은 시행 후잖아요. 이 법 시행 후에는 소유권이 결국 이 매수인, 수탁자한테 귀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부동산 을 거죠. 부동산 을 거라서 돌려달라고 못해요. 시행 후에는. 다만 돈은 누구 거였다? 자, 돈은 갑 거였죠. 자, 그래서 돈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 후에는요. 자, 책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확인합니다. 1번. 자, 밑에 파란색 1번 봅니다. 매도인이 선의일 때 어떻게 되냐? 매도인이 선이면 매매 계약이 유효다. 매매 계약 유효. 자, 뒤로 넘깁니다. 양괄호 2번. 등기도 유효다. 자, 따라서 등기도 유효기 때문에 소유자는 수탁자다. 이렇게 되면.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 속에서도 유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 신탁자의 권리주자. 자, 동그라미 1번.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왜 이거 못하겠어요? 명의신탁이 무효라서. 명의신탁 무효라서.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이요. 신탁자는 수탁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첫째 줄에 부실법 시행 후 같은 경우는 시행 후 세 번째 줄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던 그 매수 자금이 부당이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행 후에는 뭐를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돈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거죠, 지금. 자, 근데 밑에 내려가서 둘째라고 돼 있는 데를 보면 시행 전에는 그 밑에 줄 중간에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행 전 같은 경우는 부동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오른쪽 페이지 2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라면은 양괄호 1번 확인하세요. 양괄호 2번.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다. 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여기까지 계약, 명의 신탁이었고요. 자, 마치기 전에 조금만 더 확인할게요. 716페이지 와보세요. 716페이지. 716페이지에서 밑에 쪽 파란색 3번 확인하세요. 명의 신탁 적용 배제되는 거. 밑에 박스 안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 명의 신탁, 그리고 신탁법상 등기. 이것들은 적용해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제재하지 않겠다. 이 법 가지고. 그리고 뒷페이지요. 718페이지 와보시면 718페이지에서 4번에 보시면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라고 돼 있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여기는 특례가 있어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서 명의 신탁을 했을 때는 뭔가 부정 이익 취득 목적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유효예요, 이거. 그러니까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라는 그런 말이 없으면 명의 신탁이 시험에 출제됐을 때 무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나왔다. 그러면 유효로 놓고 풀으셔야 됩니다. 유효로 놓고. 네. 자, 8조 보시면요. 8조 첫째 줄 중간에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요. 자, 밑에 1호 종중, 2호 배우자, 3호에 종교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은 유효라는 거예요. 명의신탁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법률혼 배우자예요. 법률혼 배우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죠? 혼인신고 해야 됩니다. 맞아요. 동거? 안 돼. 동거 안 돼. 혼인신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양괄호 2번에 나오잖아요. 사실혼 배우자 명의신탁이죠? 그럼 그거 무효예요. 유효가 되려면 법률혼 배우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양괄호 3번이요. 신탁자하고 수탁자하고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럼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됩니다. 예. 자, 셋째 줄에 당사자가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돼요. 혼인신고한 그때부터 명의신탁이 유효가 됩니다. 그 전에는 무효였겠지만. 자, 이까지 해서 특별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이론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총칙 첫 진도, 심화 첫 진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